2025년 6월 4일 아침 7시 18분입니다. 오늘도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세계 황제로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국내외에서 또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기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4일 아주 중요한 날이죠.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시각 오전 7시 18분 현재 신분은 대통령 신분입니다. 오늘 아침 이제 그 총 결과가 최종 완전 이제 개표가 완전하게 다 된 것이 아마 한 새벽 5시쯤 된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새벽 5시쯤 돼가지고 그진 100% 완전 개표가 했는데 총 유권자의 이제 79.4%가 투표를 했어요. 그리고 인원이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3,523만 6,497명이 투표를 해가지고 이재명 투표가 49.42%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숫자가 38만 7,513명이 이제 그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고, 김문수는 41.15%, 그리고 이준석은 8.34% 이래 됐습니다.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씨는 1점 몇 프로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내 생각에는 원래 어제 이제 출구조사 할 때는 어제 6월 3일 밤 8시에 그 MBC에서는 51.7%였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얻은 것보다 더 많았다는 말이 있었어요. JTBC에서는 출구조사가 50점 몇 프로였고, 저는 예측이 한 55%는 안 될까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최종적으로 49.42%, 그리고 김문수는 41.15%를 이제 획득했습니다. 여하튼 그리고 오늘 이제 6시 15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1시간 전에, 지금 1시간 전에 그 6시 15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그 회의를 해가지고 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노태학 씨예요.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의사봉을 3번 두드리는 순간 대통령 신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 시간이 정확하게 지금으로부터 1시간 전인 2025년 6월 4일 오전 6시 21분, 그때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방망이를 3번 두드림으로써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대통령 당선증은 이제 아마 7시에 받은 것 같아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통령 당선증을 이제 받은 것 같습니다. 받을 예정이라는 보도만 봤는데 받았다는 그런 보도는 아직 내가 못 봤는데만 받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이재명 이제 대통령님이 되었습니다. 정말 나는 압수수색을 200번 이상 받았다는 것만 알았는데 어제 보니까 400번 이상 받았더라고요. 야, 정말 압수수색 한 번 받아도 그게 진짜 악몽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400번 이상 받았으면은 그거는 진짜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그 성남시장 8년, 그리고 경기도지사 3년,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약 한 5년 정도 되죠. 그 보궐선거 송영길이가 있던 인천 계양에서 이제 자기가 그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되고, 그리고 이제 22대 총선에서 또 당선이 되고, 국회의원 2번 당선됐잖아요. 그리고 약 5년간, 그러니까 8년, 3년, 5년, 이렇게 하면은, 8년, 3년, 5년, 한 21년간 정치를 했나? 8년, 3년 하면은, 8년, 3년 하면 11하고 5 더하면은 16년이네요. 16년. 맞습니다. 16년. 2010년에 성남시장 당선됐으니까 약 16년 동안 정치인의 생활을 하면서 제가 대충은 절반 이상일 겁니다. 한 60%에서 70%는 검찰, 경찰, 법원에 왔다 갔다 했어요. 일반 사람들이 경찰서 한 번만 가도 그냥 가기가 싫은데, 그것을 16년 동안에 한 10년간을, 16년 동안에 10년간을 그냥 검찰, 경찰, 법원에 끌려다녔으니까, 그것도 완전 죄가 없는 사람을 그렇게 억지로 죄를 만들어서 그래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얼마나 필요하겠느냐고요. 그리고 내가 김문수 후보도 내가 그 사람, 그분도 어머니가 있잖아요. 어머니가 있고, 김문수 후보한테도 부인이 있고, 자기 따님이 있더라고. 그리고 그분들도 어떻게 내를 또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날 확률이 없겠지만은, 어차피 또 이렇게 내 유튜브를 볼 일도 없겠지만은, 그래도 본다든지 또 이렇게 만나면은, 너 그 사람하고도 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김문수 부인하고 그 따님하고 김문수를 또 지지했던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면은 그 관계를 좋으려면은 불필요하게 김문수의 좀 안 좋은 점 이런 걸 이야기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김문수 후보가 아무리 대통령에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이렇게 선거운동 하는 거는 좋지만은 사실을 바로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심한 말을 하더라고. 범죄권이라는 말을 하면 막 국민의힘에서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막 환송을 치는가 봐. 와, 말 잘한다, 시원하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걸 자꾸 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당선은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배를 해준다 하더라도, 남을 그렇게 진짜 없는 사실을, 범죄 사실이 없는 걸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인기를 그걸 해가지고 표를 받으려 하면 되는가요, 거기? 안 되잖아.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배, 우주의 황제를 시켜준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는. 그래서 내가 김문수 후보의 연설은 거의 안 들었다고. 0.1초도 안 들어요. 이 사람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신뢰성이 있어야 들을 가치가 있잖아요. 첫 번째부터 범죄권이다 그러니까 그게 나 안 맞지, 그지? 이재명 씨가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성남시장 되기 전에도 정가가 2개인가 있다고 있는데, 그것이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한 거단 말이에요. 성남시 의료원을 하나 만들자, 이런 거라고. 좋은 뜻이잖아. 시민운동가로서. 얼마든지 자기가 그 당시에 이제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판검사 돼가지고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안 하고, 노무현 그 당시에 이제 80년대 중반 같으면은 노무현 씨가 국회의원 되기 전이잖아.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언제 됐느냐 하면은 13대 때 됐거든요. 13대 때. 그러니까 88년도인가 그때 처음으로 되었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사법연수원에 이제 강사로 왔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이제
고시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서 이제 그 공부할 때에 그 강사들이 와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 그 변호사가 와가지고 변호사는 굶어 죽진 않는다. 그러니까 소신껏 사세요. 이런 강의를 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말에 이제 자기가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듣고 그래 본을 받으면 좋게 되지. 그래서 그 이재명 씨가 이제 옳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한 거란 말이에요. 부귀나 돈도 좋지만은 그것보다는 변호사로서, 인권 변호사로서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참 살아보겠다. 이렇게 살려고 시민운동가로서 살면서 이제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이 그 의료원에 가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이래서 이제 그 의료원을 이제 그 시민단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기득권 세력들이 이제 그것을 부결시켜 버리니까 거기에 자기가 이제 붕괴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붕괴한 그 분노를 표하는 과정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구속되기 일보 직전이고 그런 전과도 그런 전과단 말이에요. 그런 전과하고 자기가 말이지 진짜 그 뭡니까 그 강간이라든지 그 여자는 원치 않는데 뭐 억지로 해가지고 자기 그런 그 강간범들이 있잖아요. 그 여자 한평생을 말이지 여자 그 서로 좋아가지고 그 관계를 하는 거야 뭐 있을 수가 있지. 그게 좋은 거지만은 여자는 원치 않는데 반강제로 말이야 이렇게 여자를 막 겁탈해가지고 말이지. 그 이번에 그 국회의원이 그러다가 자살해가 죽어버렸잖아요. 내 이름 국회의원 이름 밝히기도 좀 그렇습니다. 다 알잖아요. 그게 국민의힘에서 막 잘 나갔지 그 국회의원. 이름 밝히기도 좀 그렇습니다. 참말로. 왜냐니까 그분의 또 아들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이러니까 이름 밝히기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 알잖아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 이 말이야. 그게.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처음 취임할 때 3년 전에 2020년 3구 대선 끝나고 딱 취임할 때 그 옆에서 거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그 국회의원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 그런 데 연루돼 가지고 그렇게 결국 뭐 자살해 버렸잖아. 하여튼 그거는 범죄지. 남의 이제 여자가 원치 않는 거 그런다든지 안 그러면 일반 말이지 평범한 시민들이 편안하게 밤 12시 1시 2시에 자고 있는데 자는 담을 튀어가지고 나무 집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지 깨워가지고 칼을 목에 갖다 대가지고 돈 내라나 이런 거 강도지고 실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강도들 있어요. 강도들 또 도둑놈들 내가 그 도둑을 한번 당했다고. 내가 저기 그 회사에 이제 책임자로 있었다고 말이야. 그때 30대 초반인가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직원들이 수고만 돈을 그냥 금고 속에 넣어놓고 내가 이제 금고 관리를 했으니까 넣고 이제 퇴근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출근하니까 금고가 완전히 막 작살을 내놨더라고. 막 그냥 막 망치 같은 걸로 떼들이 뿌아가지고 돈을 딴 거는 다 놔두고 돈만 다 가져갔더라고. 그 서류 같은 거는 그대로 놔두고. 그런 거는 도둑놈이잖아. 그 도둑놈이나 강도나 여자가 원치 않는데 이렇게 막 성폭행한 거 그런 사람들을 말할 때에 일반적으로 말할 때에 범죄꾼 막 그렇게 말을 들어도 되지. 그런 사람은 물론 그 사람들도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인연 속이니까 그렇게 뭐 강도질 뭐 하다 보니까 뭐 여자한테 그렇게 못쓸 일을 한 사람은 술만 안 마셔도 그렇게는 안 됐었지. 술을 마시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막 얼얼얼얼 해가지고 또 잘못할 수가 있거든. 그야. 그리고 강도하고 말이지 도둑질 하는 사람들도 그 뭐 어릴 때부터 부모가
좋고 따뜻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지. 뭔가 결격적인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창원이라고 그 사람도 그냥 뭐 어릴 때 그냥 선생님인가 누군가 하여튼 말 한마디를 엄청 잘못했어요. 그때부터 사람이 빗나간다고. 빗나가가지고 그래 된 거라고. 그럴 때 쓰는 사람들이 범죄꾼인데, 마치 이재명 씨를 그렇게 아주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처럼 느끼게끔 범죄 집단, 뭐 가족 범죄 집단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그 김문수 말을 듣기가 굉장히 막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 안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 공약도 듣고 싶고 그 사람이 살아온 내역도 내가 알고 싶고, 그런데 그거 듣기가 싫어요. 그래서 뭐 김문수 님도 자기가 파란만장한 이야기도 다 듣고 싶고, 뭐 자기가 경기도지사 시절 때에 뭐 있었던 일이라든지 또 국회의원도 하면서 또 살아온 내역을 그대로 다 알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이 좀 생겼을 건데, 그리고 자기 뭐 만나서 살아오면서 또 들어올 만한 교훈적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재명 씨 보고 그냥 범죄꾼이라는 그 말 딱 한마디 하니까 나머지 말은 듣기가 싫더라고. 어제 이제 그 말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어제 무궁화꽃은 지지 않았다 그 책을 이렇게 이제 허경영 시인님께서 쓴 책을 이렇게 보니까, 경제의 어머니는 경영입니다 그러더라고. 경영의 어머니는 인격입니다 그러더라고. 인격의 어머니는 신뢰입니다 그러더라고. 신뢰. 인격의 어머니는 하늘이고 신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최고의 양심, 최고의 도덕가가 국민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무섭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 해야 된다. 막 그런 허경영 시인님께서 쓴 글이 있어요. 아주 내가 감탄을 했습니다. 여하튼 오늘은 이재명 씨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지금 이제 된 지가 6시 21분부터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제 정식으로 됐고, 아마 이제 오전에 아마 현충원에, 국립현충원에 이제 가서 참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내가 알고 있기로는 12시쯤 돼서 국회 로데타 홀인가 아마 거기서 19대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그렇게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때 인기인수가 없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듯이 이번에 이제 12시에 국회에서 아주 간단하게 한 300명 모여놓고, 그 당시 윤석열 할 때는 그것도 뭐 국회의사당 앞에서 막 거창하게 했다고. 딴 사람 다 마찬가지지. 뭐 윤석열이 박근혜, 이명박이 노무현, 김영삼, 김대중, 노태우 할 때는 뭐 거창하게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할 때는 아주 간단하게 했어요. 취임식만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자기가 이제 대통령으로서 첫째 헌법을 준수한다. 둘째 이제 국가를 보위한다. 셋째는 이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겠다. 넷째는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한다. 이것을 자기가 국민 앞에 엄숙히 이제 선서하는 이제 식을 아마 12시부터 할 거예요. 그리고 12시쯤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는 김민석 씨라고 사선 의원이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아마 국무총리가 될 것 같아요. 뭐 김민석 씨도 나이는 우리보다 한참 어린데, 김민석 씨나 이재명 씨나 마찬가지 다 우리보다는 한참 어리잖아요. 어린데 김민석 씨도 젊었을 때에 서울 미문화원 앞에서 이제 광주 사태를 알리는 어떤 시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김민석이가 65년생인가 그래. 65년생이고 김민석이가 64년생 아니면 65년생입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22살 때 됐을 때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했어요. 그때 이제
그걸 하다가 체포구금 돼가지고 교도소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한 3년인가 살았어. 징역을 살았어요. 김민석 씨가 살면서 얇은 이제 판자 위에서 자기가 이제 자고 이렇게 했으니까 완전히 뭐 몸이 망가지는 거지. 반병신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무슨 노동도 못할 입장이었어요. 몸이 안 움직이니까 아주 그렇대다가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눈에 띄어가지고 92년도에 그때 14대 총선에서는 떨어지고 15대 때 당선이 됐다고. 그때부터 이제 국회의원을 하고 그때 추미애하고 같이 했다고요. 아마 그 당시에 송영길은 그 당시에 보궐선거로 들어오고 이랬는데 추미애도 15대, 김민석이도 15대, 그러니까 1996년도 그때 이제 IMF 되기 전에 자기가 국회의원이 됐어요.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금 아마 국무총리가 아마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정도 일을 있었고 비서실장이 강훈식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제 강 씨는 진주강 씨죠. 가지고 이분이 저 충청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분의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강훈식이라고. 강훈식, 이제 이름 외워놔야 되죠. 비서실장. 20대, 21대, 22대, 3선 국회의원이고, 그런데. 자, 이제 이재명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제 돼가지고 이제 활짝 열렸습니다. 열렸는데 원래 나는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허경영 신인님께서 되리라. 나는 뭐 엄청 굳게 그걸 믿었죠.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뭐 할 때 최근 2022년부터 2024년 작년 12월 달까지 22, 23, 24, 약 3년 동안은 내가 항상 그 유튜브를 시작할 때 21대 대통령 허경영 신인님께서 21대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이제 요즘 바뀌었잖아요.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참 누가 보더라도 그 피선거권이 없어진 것은 그는 분명히 잘못된 거단 말이에요.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죠. 뭐 대법원에서도 판결 1심, 2심 대법원에까지 가서 허위 사실 유포를 했다.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의 양아들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특별 보좌관이었다. 이것이 그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거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일반 사람들은 뭐 대부분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그게 안 통하잖아요. 안 그래요? 마치 뭐 비교가 맞는지는 모르지만은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가 있기 전에는 천동설이 맞단 말이에요. 뭐 일반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그대로 있고 하늘에 별과 달과 태양이 움직인다. 뭐 천동설이거든.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 같은 사람들이 그걸 면밀하게 진짜 목숨을 바쳐서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움직인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알아냈단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또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흑영룡.